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지수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를 이렇게 5번을 더해 봅시다. 몇 번 더합니까? 5번 더하죠. 그러면 당연히 10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2를 5번을 더한다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2를 5번 더한다. 그래서 10이 되겠죠. 그래, 이 말이 의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2에다가 5를 곱한다는 것은 2를 5번 더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A를 만약에 A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A를 그리고 몇 번 더합니까? N번을 더한다면 우리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죠? A 곱하기 N으로 표시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곱하기는 뭐가 됩니까? 곱하기는 뭐가 되냐면은 더한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몇 번 더 있느냐? 더한 횟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10에서 2를 몇 번 빼냐면 5번 빼보겠습니까? 자, 그럼 여긴 8이 되겠고 여기는 6이 되겠고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기는 2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10에서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2를 5번 뺀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하죠. 10을 2로 나누면 몇 번 나눌 수 있냐? 5번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10에서 2를 몇 번? 5번 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는 더한 횟수지만 나누기는 뭐가 됩니까? 이것은 뺀 횟수가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M에서 몇을 뺍니까? A를 빼는데 몇 번 빼냐면 계속 빼는데 이것을 N번 뺀다. 이것을 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M을 몇으로 나누냐면 N으로 나누면 A가 된다. 이런 식의 식이 성립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한 것은 뭡니까? 더하고 곱한 거죠. 더하고 곱한 건데 만약에 어떤 수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몇 번 곱했다고 해봅시다. 자, 2를 몇 번 곱했냐? 둘, 셋, 넷, 5번 곱해보겠습니다. 2를 5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면 4, 8, 16, 32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2를 우리가 10번을 곱한다. 항상 이렇게 표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것을 2를 5번 곱한 것을 우리가 2의 5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죠. 32. 그 다음에 2의 10제곱은 모르죠.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및.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밑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영어로 베이스하고 지수를 엑스포너트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수가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너트이기 때문에 2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여러 번 해봅시다. 곱하기 여러 번 해보면 자 지우겠습니다. 자, 곱하기를 여러 번 해보면 자, 2의 2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2 곱하기 2가 되겠죠. 요거요. 그 다음에 요거요.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요것이
2의 제곱이 되겠고 요것이 2의 3제곱이 되겠죠. 곱하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본다면 2의 3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요것이 2의 3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그리고 이게 몇 개냐면은 2의 10제곱.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세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2의 13제곱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규칙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는데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 보면 2하고 3하고 더해서 5가 되죠. 그 다음에 3하고 10하고 더해서 13이 되죠. 아, 두 개를 더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의 m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 요것이 몇 개입니까? m개죠. 그 다음에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에서 a인데 여기 몇 개입니까? n개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한 것처럼 이거 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a가 몇 개입니까? m개 더하기 n개죠. 그래서 a가 m 더하기 n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a를 m 더하기 n번 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합니까? a의 m 플러스 n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수법칙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지수법칙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요거 풀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3의 제곱 첫 편 것처럼 3을 몇 번 곱합니까? 5번이죠. 셋 곱하기 3이 2번 곱하지죠. 2번. 그래서 세니까 7번이니까 3의 7제곱.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지수법칙을 사용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3의 5 더하기 2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의 7제곱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5의 8 더하기 4제곱해서 5의 12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a의 3 더하기 7에서 a의 10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x의 2 더하기 6해서 x의 8제곱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a니까 뭐 간단하죠. 이것도요. 이것도 뭐 방법은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거 먼저 두 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2 더하기 3 곱하기 a의 6 해서 a의 2 더하기 3 더하기 6 해서 5니까 a의 11제곱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간단하겠죠. a의 2 더하기 3 더하기 6 해서 a의 11제곱. 그 다음은 거요. 여기는 x, x, 여기는 y, y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면 안 됩니다. x는 x끼리요. 그래서 x, 여기가 7제곱, 1제곱이죠. x의 7 더하기 1입니다. 그냥 x는 어떻게 됩니까? x의 1제곱이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곱하기 y가 y의 4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x의
7제곱 곱하기 y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x가 8제곱, x가 4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은 x의 8 더하기 4 곱하기 y의 4하고 3하고 더하면 되죠. 4 더하기 3 해서 x의 12제곱 곱하기 y의 7제곱이 됩니다. 요것도 아까 a가 1이나 있다고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a의 5 더하기 7 더하기 1로 합니다. 그러면 몇이 되죠? 13이 되나요? 자, 요것을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a의 12제곱 곱하기 a의 1제곱 해가지고 12하고 1 곱하면 이 12니까 a 12제곱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당연히 틀리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지수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의 7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a의 7제곱 a의 3제곱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7번 써야 되겠죠. a 곱하기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분모가 약분되죠. 그럼 a가 몇 번 남았습니까? 4개 남았으니까 a의 4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a의 3제곱, a의 7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a 둘, 셋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약분이 이렇게 되니까 몇 개 남습니까? 4개 남죠. a의 4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법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a가 몇 개니까 m개죠. 그 다음에 여기가 a 곱하기 a가 n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하면 이 개수가 몇 개 남습니까? a의 개수가 a가 m 빼기 n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 a의 m-n이 되겠네요. 두 번째 경우요. 두 번째 경우 어떻게 씁니까? a의 m 나누기 a의 n인데 이것도 같은 경우인데 어떻게 됩니까? 밑에 분모 있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a의 그래서 큰 수인 m에서 n에서 m을 뺀 것분의 1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 경우에 a의 7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은 a의 7 빼기 3 해서 a의 4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a의 7제곱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a의 4제곱분의 1. 그래 놓고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3에서 7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4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a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두 번째 지수 법칙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수 법칙을 보게 되면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그냥 무조건 a의 m제곱 빼기 n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경우 뒤에 있는 것이 더 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 가지로 m이 n보다 큰 경우와 m하고 n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n이
오히려 n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말 그대로 a의 m-n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m하고 n이 같으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의 n 빼기 n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만약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이죠. 근데 이것을 지수보충을 하게 되면 a의 m 빼기 n에서 해서 a의 0제곱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a의 0제곱은 1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서 요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a의 7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한다면 a의 7 빼기 2에서 어떻게 됩니까? a의 5제곱이 되겠고요. 거꾸로 해보면 a의 3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한다면 a의 3 빼기 8에서 a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a 마이너스 5제곱은 어떻게 표시한다겠습니까? 여기에서 a의 5제곱분의 1이다. 또 하나 더 한다면 안 해봐도 되겠지만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1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굳이 지수법칙을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몇이 됩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간단하죠? 1번 a의 9 빼기 4 해서 a의 5제곱이 되겠고요. 이것은 7 빼기 10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x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에 보면요. a의 그대로 합니다. 5에서 3을 빼고 또 1을 또 뺐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몇이 됩니까? 0이 되죠. 따라서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지수법칙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 지수법칙을 알아봤습니다.